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쌤입니다. 자, 지금은 문학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한번 먼저 떠올려 봅시다.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작품들은 주로 서사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이었죠? 여러분 뭐 배웠어요? 네, 광문자전이랑 우리 사시남전기 비교적 긴 글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서사갈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었죠. 자, 오늘은 우리가 좀 다른 장르의 글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바로 서정갈래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정갈래라는 거는 이 정자가 그 사람의 정서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글로 그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정서를 압축적이고 응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갈래의 작품을 우리가 서정갈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통 시 이런 것들이 서정갈래에 해당하죠. 자, 우리 서정갈래도 모르는 작품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접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서사갈래 공부할 때 소설 같은 거 공부할 때 쌤이 소설의 3요소랑 소설 구성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먼저 접근하고 그리고 그 구성을 바탕으로 주제와 문체까지 끌어내면 그 소설에 대해 이해가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 서정갈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방법을 똑같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정갈래를 공부할 때는 쌤은 이건 이름 붙이기를 내용구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쌤이 얘들아 내용 구조도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하면은 요거를 그리면 되는데요. 자, 우리 서정갈래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말하고 싶은 사람의 그 감정, 정서가 일어나서 나는 그걸 밖으로 표출하고 싶어 라고 해서 표출해서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서정갈래는 항상 화자라는 게 존재해요. 화자. 자, 우리 조금 더 용어로 나타내면 이런 걸 바로 시적 화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시적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요것도 조금 더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시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이 있어. 자, 요것도 우리가 시적 상황이라고 해보면 되겠죠? 자, 상황 안에서 어떤 화자가 대상한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전체 이렇게 포맷으로 삼을 수 있겠죠? 자, 보면은 이 시적 화자가 그 대상한테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어요. 이 정서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좀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액션을 취하는 거지. 자, 그럼 이 태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자, 진달래꽃을 읽었을 때 시적 화자는 누구야? 나겠지, 나.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서정갈래는 대부분 내가 시적 화자가 돼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누구겠어? 님이겠죠, 님. 자, 근데 보면 우리가 쭉 읽어보면 눈치껏 알 수 있어요. 나와 지금 님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별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이별을 이 사람,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슬프고, 그리고 뭐 힘들고, 님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정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시에서 이 사람이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취하고 있는 태도, 어떤 액션이 하나 있잖아. 뭐가 특이하게 액션을 취해요? 그렇지. 이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가 님이 가시는 그 걸음걸음 한 뿌려들이오리다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진달래꽃을 뿌려줘요. 그래서 이미 가시는 그 길에 진달래꽃을 뿌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와 태도를 통해서 주제를 끌어낼 수 있죠. 뭘? 이별의 승화. 뭐 아니면 이별의 아픔을 뭐 이렇게 느끼는 정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를 끌어낼 수 있겠죠. 앞으로 모든 서정갈래 작품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내용 구조도를 그리면서 이해를 해나갈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요 포맷만 좀 정리를 해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정갈래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앞쪽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쌤이 준비한 작품은 이제 시조라는 갈래의 두 개의 작품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조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시조나 현대시나 똑같아요. 자, 똑같고 심지어 시조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고전소설처럼 이 아까 서정갈래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항상 시조는 해석이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해석. 자, 여러분 EBS로 공부할 때 일단 여러분 교과서 147쪽을 펴서 우리 이 작품을 볼 건데요. 자, EBS에서 온라인에서 공부할 때 우리 옛 글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꿀팁을 들었었지. 뭐였어요? 그렇지. 직접 소리내어서 말을 해보면은, 이것도 어쨌든 옛날 글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말을 너무 엄격하게 따박따박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모국어 화자기 때문에 대략 어떤 말을 하려는구나 이렇게 발음상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직접 소리내어서 읽어보라고 했었죠. 자, 우리 오늘 두 가지 시조를 배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이황의 고인도 날 못 보고라는 시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볼 건데요. 쌤이 대표로 한번 읽어볼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봐도 여든길 알패 있네. 여든길 알패 있거든 아닌 여고 어쩔꼬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해석을 해볼 건데 해석을 하기 전에 쌤이 해석에 좀 유용한 단어 몇 개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옛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기억해둬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 보면은 일단 고인 있지. 자, 고인 이거는 여러분들 고자가 옛고자고 사람 인자죠. 그래서 옛사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녀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녀다. 녀다 이건 뭘까? 녀다라는 건 옛날 말로 가다라는 말이에요. 가다. 자, 그러면 우리 녀든 길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그렇지. 가던 길이라고 하면 되고요. 려고 하면은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요 정도로. 그리고 여기 보면 알피 있니? 이거 알피. 알피도 보면은 우리 자연스럽게 발음해보면 앞에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만 특이한 단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걸 바탕으로 여기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 해석을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봤다면 이제 쌤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었던 내용에 조금씩 듣고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다시 읽어보면은 옛사람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옛사람을 못 배. 옛사람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네. 이때 가던 길은 누가 가던 길일까? 그렇지. 옛사람이 가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인이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꼬. 여기 좀 마지막에서 고민했을 친구 있겠는데요. 아니 가고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보통 할머니들 아유 저걸 어쩔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처럼 어찌하겠는가 어쩌겠는가 뭐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고 직접 해석했던 내용에 수정을 조금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내용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내용 구조도는 영상을 멈추고 한번 써보세요. 본인이 자꾸 해봐야지만 연습이 돼요. 자, 우리 해봤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직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라고 했는데 이때 화자는 누굴까? 그렇지. 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화자가 나. 대상은 우리 고인 옛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상황까지 첫 줄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어떻대? 그렇지. 고인을 못 본대요.
자, 고인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인을 못 본다, 고인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고인을 못 봐도 여든길 알패 있네. 여든길 알패 있거든 아니냐고 어쩔고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고인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고인을 보고 싶다라는 말이겠죠. 고인 보고 싶음 혹은 만나고 싶으니까 고인을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취한 액션, 취한 태도는 뭐예요? 대신 뭘 가겠다? 그렇지, 고인이 가던 길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여던 길을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던 길을 가야겠다. 자,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주제를 찾아내면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주제가 쉽게 도출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조금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일단 고인이 도대체 누군데? 옛날 사람 누구?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도대체 가던 길이 뭔데? 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좀 들어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지만이 주제를 도출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선 배경지식이 약간 필요한데요. 이 지은이 누구예요? 그렇지, 이황 선생 여기 밑에 있네. 보면은 조선 중기의 문신. 그리고 이 사람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황, 이이 하면은 조선시대 사람. 그치? 조선시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으로 유명해? 그렇지,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대학자였죠, 대학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이 사람보다 더 옛날 사람은 바로 누굴까? 바로 우리가 성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현들이라면 바로 똑똑한 사람들, 이왕보다 더 옛날 사람, 똑똑한 사람들 바로 맹자, 공자, 주자,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에 똑똑했던 성현들을 이 사람이 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고인들, 성현들이 가던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 아까 뭐라 그랬어? 공부 잘한 사람들, 대학자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주로 하던 일은 뭐냐면은 학문을 수양했지. 자, 그래서 바로 이 학문을 서양인들이 가던 길은 바로 성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던 학문 수양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 해결됐네.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나는 고인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고인을 보고 싶어. 그래서 고인이 가던 길을 가겠다. 바로 주제는 뭐야? 고인을 본받고자 함. 고인의 특히 어떤 면을 본받아요? 학문 수양의 의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 나는 고인을 보고 싶어 하는 상황이지만 다시 나는 고인을 보고 싶어 하지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인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대신 취한 액션, 태도가 무엇이냐? 고인이 가던 길을 가겠다. 가던 길이란 건 학문 수양의 길이지. 그래서 주제, 고인이 가던 길을 간다 해서 고인을 본받고자 하는 거구나. 바로 학문 수양의 의지를 다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고인도 날 못 보고 라는 시조의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시조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시조는 뒷장으로 한 장 교과서를 남기면 작자 미상의 한수마 셰 한수마라는 작품이네요. 한수마 셰 한수마. 자, 요 작품은 좀 얼핏 보기엔 아까 거보다 조금 길어 보여서 그런지 조금 어려워 보이죠. 모르는 단어도 조금 많아 보이고요. 자, 일단 우리 내용 구조도를 작성하기 전에 해석을 먼저 해야겠기에 내용을 한번 소리내서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직접 소리내서 읽어보고 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수마 셰 한수마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뚝딱 받고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였는데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라 대댁을 만다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어인지 너 온날 밤이면 잠 못 들어하노라 라고 하면 읽으면 되겠죠? 자, 아까보다 조금 모르는 단어가 많아 보이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단어에 대한 풀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 한번 중요한 것만 더 찝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얘들아 쉐라고 하는 건 뭘까요? 쉐 한수마 쉐 한수마라고 했는데 쉐라는 거는 가는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얇고 머리카락처럼 가는이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여기 보면은 이게 3번이나 나와요. 뭐뭐 니은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니은다라는 건 뭘까? 우리 현대어로 따지면 나 밥 먹는다라고 하면 우리 평서문이야, 의문문이야? 그렇지, 평서문이죠. 자, 근데 이때 옛날 말로는 니은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문문이에요. 지금이랑 모양은 똑같은데 좀 용도가 달랐죠? 그래서 우리 해석을 하면은 뭐 너 밥 먹는다라고 하면 너 밥 먹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다라고 하면 뭐뭐 하느냐라고 의문문으로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쭉 한번 읽어보고요. 밑에 용어들이 좀 많으니까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아 이런 용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서 해석을 한번 여기 밑에다가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다 적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럼 직접 한번 해석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수마 가는 한수마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라고 하면 되겠죠? 한수마 가는 한수마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왔느냐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에 자 얘들아 여기가 아마 좀 헷갈렸을 거예요. 자 여기에다 쭉 밑줄 치고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사실 쌤도 이게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읽어보니까 꼬미장지 뭐 이렇게 칸을 마은 문을 뜻한데 새살장지 이렇게 세로로 좁게 짜여진 뭐 장지를 뜻한대요. 눈치껏 가로다지는 가로로 여는 문, 여다지는 열고 닫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뭐냐 하면은 얘를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그냥 문이나 창문의 종류구나. 요렇게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라고 했는데 여기 또 밑에 봅시다. 암돌적이는 이렇게 문과 문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돌적이 이게 뭐 암수 짝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리고 배목걸새는 문고리에 다는 물건이래요. 자, 알겠다. 이것도 뭐냐 하면은 암돌적이, 수돌걸적이, 배목걸새 얘도 이렇게 쭉 그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문을 여닫거나 잠그는 장치. 그냥 장치 이름이에요. 이러이러한 문에 이러이러한 장치를 뚝딱 박았대. 받고 용거북 자물쇠로 용거북 무늬의 자물쇠인가봐. 수기수기라는 건 꼭꼭 채웠는데 병풍 알지? 병풍 뒤에 이렇게 막 세워놓는 이런 병풍 있죠. 병풍이라서 덜컥 접은 병풍이라 덜컥 그 다음에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처럼 족자라는 건 우리 돌돌 많은 그림 같은 거 있지 덜컥 접은 족자라 대대글이라는 건 뭐 대굴대굴 이렇게 뭐 굴러가는 모양을 뜻하죠. 우리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 만다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말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의문문. 그러니까 뭐야 나는 분명히 꼭꼭 잠그고 채웠는데 병풍이라서 덜컥한 거야? 아니면 접은 족자라서 대굴대굴 말아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네 그렇게 한 거야. 너 어느 틈으로 또 들어온 거야? 들어왔느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왔지? 한숨도 내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인지 밑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라고 했었죠. 어찌된 일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느라 어쩐지 너 올 때면은 잠이 안 오더라.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이 밑에 해석한 내용에 조금 수정해서 정리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이제 내용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구조도의 화자, 우리 뭐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화자는 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한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숨이 어떤 상황이야? 한숨이 자꾸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었죠. 자, 우리 눈치껏 한숨이 들어온다라는 건 한숨이 난다는 거구나 라는 걸 눈치껏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사람 계속 한숨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보통 어떤 기분일 때, 어떤 정서일 때 한숨이 나죠? 그렇지, 뭔가 시름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그리고 뭔가 답답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한숨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한숨이 나는 상황과 정서에서 어떤 태도, 액션을 취해요? 한숨을 막으려고 하죠. 근데 막았어, 못 막았어? 막지 못하긴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는 찾아낼 필요가 없는데 뭐 한숨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 한숨이지. 자, 그럼 주제 뭐야? 한숨이 나는 상황에서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 뭐 주제는 시름은 그칠 줄 아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칠 줄 모르는 시름, 요렇게 주제를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됐나요? 다시 정리합니다. 나는 지금 한숨이 계속 나는 상황이야. 시름이 있고 걱정 있고 답답하거든. 그래서 나는 한숨을 계속 막으려고 했어. 자물쇠도 걸고 그리고는 문 잠그는 장치도 걸고. 근데 웬일인지 자꾸 들어오네. 주제 뭐야? 시름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이게 바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노트 일단은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얘들아,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은 서정갈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 자, 우리 오늘은 서정갈래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서정갈래 처음 접근할 때 내용 구조도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렇게 기본 포맷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정갈래 작품을 만날 때마다 이 포맷에 넣어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습으로 2개 해봤어요. 이왕의 시조 고인도 날 못 보고와 작자 위상의 한수마, 시의 한수마라는 2편의 시조를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해석도 해보고 내용 구조도를 이렇게 보면서 고인의 본받고자 하는 학문수양의 의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시조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2번째에는 아까보다 좀 길긴 했었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았죠. 해석도 해보고 지금 보면 지금 한숨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숨을 막으려고 했는데 못했구나. 그칠 줄 모르는 시름에 대한 내용의 주제의 작품이구나 라는 걸 오늘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 2 작품의 오늘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작품을 완전히 공부하려면 내용 다 파악했으면 이제 형식이나 표현까지 살펴보면 이 작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표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 여러분 노트에 잘 기록해두고 학습 일기까지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고생 많았습니다.